혹시 최근 며칠 사이에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오셨습니까? 환자분, 검사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뇨입니다. 혹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었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진료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고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진 않으셨나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아마 부정이었을 겁니다. 에이,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어제 회식에서 과일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럴 거야. 우리 가족 중에 당뇨 있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라며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덜컥 겁이 나고 억울한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이제 나는 흰쌀밥도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평생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며 살아야 하나? 혹시 나중에 합병증이 와서 발을 절단하거나 투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여러분을 짓눌렀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당뇨인들을 상담하며 그들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건강 전문가 이명석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처음 진단을 받은 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밥은 굶어야 하나요? 운동은 죽기 살기로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일단 그 불안한 마음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났다는 사형 선고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주인님,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신경 써주면 남은 30년, 40년은 정말 건강하게 살게 해줄게요. 라고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이자 마지막 초대장입니다. 실제로 당뇨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당뇨가 없는 분들보다 술과 담배를 끊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오히려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장수하십니다. 견화이복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오늘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나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겠습니다. 당뇨 진단서를 받아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그리고 앞으로 딱 3개월 동안 무엇을 어떻게 먹고 움직여야 하는지 정말로 알아야 할 실전 생존 전략만 뽑아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 시간이 짧아서 미처 물어보지 못했던 사소한 궁금증, 그리고 약보다도 더 강력한 생활 속 비법들까지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중반에 알려드릴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식초 활용법, 그리고 저항성 전분 밥짓기, 그리고 마지막 3개월 완성 로드맵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는 비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의 성적표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결과지에 적힌 숫자들의 의미를 알아야 관리의 목표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치,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그리고 숨겨진 개념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공복혈당입니다. 말 그대로 8시간 이상 물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입니다. 보통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재는 수치죠. 정상인이라면 100 미만이 나와야 합니다. 100에서 125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이라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치가 130 이상이라면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이는 간에서 당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복혈당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공복혈당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변하는 순간의 사진이라면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녹화한 CCTV 영상과 같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 산소를 배달하는 적혈구라는 트럭이 다닙니다. 이 트럭의 수명이 딱 3개월, 약 120일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이 트럭 짐칸에 설탕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이걸 수치로 잰 것이 당화혈색소입니다. 정상은 5.7% 미만입니다. 6.5%가 넘으면 당뇨병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치가 7.0%나 8.0%, 심지어 10%가 나왔다면 이는 지난 3달 동안 내 피가 꿀물처럼 끈적해서 온몸의 미세혈관을 막고 다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화혈색소가 1%만 떨어져도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이 수치를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당뇨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문이 있고 인슐린은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출동해서 세포 문을 열고 당분을 넣어줘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복부 비만 등으로 인해 이 열쇠 구멍이 녹슬어버린 겁니다. 인슐린이 와서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문이 뻑뻑해서 안 열립니다. 그럼 당분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갈 곳을 잃고 혈관 속을 떠돌게 되죠. 이게 바로 고혈당이고 제2형 당뇨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모든 노력은 이 녹슨 열쇠 구멍을 다시 반짝이게 닦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았다면 이제는 매일 변화를 체크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가혈당 측정기입니다. 병원에 갈 때만 혈당을 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뇨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측정기는 고가의 최신 제품보다는 소모품인 시험지와 체혈침을 구하기 쉽고 저렴한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일 써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자주 재야 할까요? 교과서적으로는 하루 4회 이상 측정하라고 하지만 매일 손가락을 여러 번 찌르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전략적 측정입니다. 일주일에 딱 이틀, 주말 같은 때만 하루 4회, 아침 공복,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를 재서 내 하루 혈당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평일에는 아침 공복 한 번은 꼭 재시고 나머지는 이벤트가 있을 때 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짬뽕을 먹었다면 식후 2시간 뒤에 재보는 것입니다. 와, 짬뽕을 국물까지 먹었더니 250까지 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면 우리 뇌는 그 음식에 대한 공포심과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다음번에는 자연스럽게 국물을 남기거나 면을 덜 먹게 됩니다. 체열할 때 덜 아프게 찌르는 팁도 드립니다. 손가락 정중앙, 지문이 있는 곳은 감각신경이 몰려있어 통증이 심합니다. 손가락 측면, 옆구리 쪽을 찌르세요. 통증이 훨씬 덜하고 혈액 채취도 용이합니다. 또한 체열침은 아깝다고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바늘 끝이 무뎌져서 찌를 때 피부 조직을 찢고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아프고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혈당 기록 노트를 꼭 만드세요. 단순히 숫자만 적지 마시고 그 옆에 무엇을 먹었는지, 운동을 했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적으세요. 나중에는 그 노트가 여러분만의 건강 빅데이터가 되어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고 안 맞는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혈당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식후 고혈당, 일명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밥만 먹으면 혈당이 200, 300까지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혈관 안쪽은 아주 매끄러운 내피세포막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릴 때마다 활성산소가 쏟아져 나와 이 막에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 틈으로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가 끼어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의 핵심은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식후 2시간 혈당이 18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람마다 반응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떡을 먹었을 때, 어떤 분은 과일을 먹었을 때, 어떤 분은 믹스커피 한 잔에 혈당이 폭발합니다. 식후 혈당 측정을 통해 나만의 위험 음식을 찾아내고 이를 식탁에서 추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식단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여주가 당뇨에 좋다던데, 돼지감자가 좋다던데 뭘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먹어서 당을 떨어뜨리는 기적의 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을 덜 올리는 음식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챙겨 먹을까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안 먹을까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당뇨인이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시는 당입니다. 액체 형태로 섭취하는 당분은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 없이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로켓처럼 쏘아 올립니다. 탄산음료나 믹스커피는 물론이고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는 과일 주스, 액기스, 매실청, 꿀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운동 후에 갈증 난다고 이온 음료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 역시 설탕물입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 보리차, 탄산수, 아메리카노 등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과 숨겨진 간식입니다. 껍질을 다 깎아내고 하얗게 만든 흰쌀밥, 밀가루로 만든 빵, 떡, 국수, 우동 등이 해당합니다. 입에서 부드럽게 넘어가고 소화가 빠른 음식일수록 혈당을 빠이 올립니다. 특히 어르신들, 입 심심하다고 무심코 드시는 뻥튀기, 강냉이, 떡, 그리고 밭에서 나는 사과라고 불리는 감자, 옥수수, 이것들 모두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밥 대신 드시는 게 아니라 간식으로 드신다면 밥 2공기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강한 음식입니다. 양념치킨, 찜닭, 갈비찜처럼 설탕과 나트륨이 범벅된 음식은 식욕을 자극하여 밥을 많이 먹게 만듭니다. 이런 음식들은 밥도둑이 아니라 건강도둑입니다. 되도록 양념이 적은 소금구이나 수육 형태, 혹은 쌈채소를 듬뿍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당뇨인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간에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뿜어내어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를 새벽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똑같은 밥을 먹어도 점심, 저녁보다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내일부터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셔보세요. 시리얼이나 토스트는 최악입니다. 삶은 달걀 2개에 양배추 샐러드와 무가당 두요, 혹은 순두부 한 그릇에 나물 반찬, 아니면 그리고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점심때까지 포만감도 유지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순서만 바꿔보세요. 밥상 앞에 앉으면 무조건 채소 반찬부터 드시는 겁니다. 샐러드, 나물, 쌈 채소 등을 먼저 5분 정도 천천히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관 내벽을 그물망처럼 코팅해주고 뒤이어 들어올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에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50 정도 낮아지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팁 하나 더 드립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사하시기 직전에 물 1컵에 식초, 특히 애플사이더 비니거, 사과 초모 식초를 한 숟가락 타서 드셔보세요.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서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전 식초 섭취가 식후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억제한다고 합니다. 위장이 약해서 식초물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식사 도중에 오이 냉국이나 해충 무침 같은 식초가 들어간 반찬을 먼저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밥을 지을 때 팁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 넣고 지으신 다음 바로 드시지 말고 냉장고에 6시간 이상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드세요. 밥이 차가워지는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바뀌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칼로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혈당은 더 올리는 착한 밥이 되는 것이죠. 갓 지은 밥보다는 식은 밥 혹은 데운 밥이 당뇨인에게는 보약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메뉴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혈압을 높이고 이는 당뇨합병증을 가속화합니다. 비빔밥을 드실 때는 고추장을 절반만 넣거나 간장 소스로 대체하시고 밥량도 반으로 줄이는 대신 채소를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세요. 중식당에 갔을 때는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면 요리보다는 밥량을 조절할 수 있는 볶음밥이나 잡채밥을 시키되 밥을 덜어내고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탕수육은 찍먹으로 소스를 아주 조금만 찍어 드세요. 일식의 경우 초밥은 밥에 설탕과 식초 양념이 되어 있고 밥알이 뭉쳐져 있어 생각보다 당질 함량이 높습니다. 차라리 회덮밥을 주문하여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식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식품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즘 과일은 품종개량으로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설탕 덩어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식후에 디저트로 바로 드시는 과일은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주범입니다. 과일은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에 주먹 반 개 분량, 사과 반쪽이나 귤 1개 정도만 껍질째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 만든 주스보다는 원물 그대로 섭취해야 식이섬유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견과류 한 줌, 삶은 계란, 오이 당근 스틱, 방울토마토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아몬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요법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만 운동이 아닙니다. 당뇨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 시간은 식사 후 30분 뒤입니다. 이때가 소화가 시작되면서 혈당이 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혈당이 고스란히 지방으로 조정되거나 혈관을 공격하지만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다습니다. 인슐린 없이도 근육이 당을 잡아먹는 것이죠. 특히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 특히 허벅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섭취한 포도당을 태워 없애는 거대한 소각장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등을 통해 허벅지를 단련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책상 아래에서 가장 익은 운동, 쭉 뒤꿈치 들기를 수시로 해주세요.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인 가자미근이 자극되어 혈당 대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은 당뇨인에게 진리입니다. 잠을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전날 잠을 설치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루 7시간 이상,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엔 잠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불면증이 있다는 낮에 햇볕을 쬐며 30분 이상 걷는 것이 최고의 수면제이자 혈당 강화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3개월간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3개월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 달은 관찰과 학습의 달입니다. 자가혈당 측정기를 구입하여 자신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평소 즐겨 먹던 떡볶이, 빵, 국수 등을 먹고 식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재보세요. 200, 300까지 치솟는 숫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충격을 받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한 달 동안 꾸준히 의식하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달은 적용과 변화의 달입니다. 1개월 차에 파악한 나쁜 음식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시기입니다.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고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을 할 때 올리브유를 넣어 저항성 전분을 만들어 보세요. 식존의 식초물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식후 20분 걷기를 생활화하여 하루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달은 습관의 정착과 확인의 달입니다.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채소부터 손이 가고 식사 후에는 걷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을 방문하여 당화혈색소를 다시 측정해 보십시오. 꾸준히 실천하셨다면 분명히 수치가 1% 이상 개선되었을 것이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관리가 정말 잘 되셨네요 라는 칭찬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상태에 따라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는 100m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평생 가야 하는 긴 호흡의 마라톤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쩌다 친구를 만나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도 있고 비가 와서 운동을 하루 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에이 망했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탄력성입니다. 다음 끼니부터 다시 채소를 먼저 먹고 다음날 다시 걸으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님이라는 60대 남성분이 그러셨습니다. 처음 진단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우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3개월 플랜을 딱 지키셨어요. 3개월 뒤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4%로 정상 범위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처음엔 당뇨가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축복 같아요. 당뇨 덕분에 술도 줄이고 운동도 해서 몸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코치일 뿐이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질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나 이렇게 해서 효과 봤다 하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제 막 진단받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 환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합병증 조기 신호, 내 발과 눈이 보내는 경고에 대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